김범도의 경제 플랫타이트. 오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논설위원 마틴 울프와 함께 경제 플랫타이트 한잔하시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안목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할 칼럼은 다가오는 재정위기의 위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고소득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0년에 정점을 찍고 2023년 현재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채무 불이행,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그나마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선택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칼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름과는 달리 대부분 이제 재정적이었죠. 한마디로 짠돌이. 재정 완화보다는 긴축이 주된 기조였는데 우리도 IMF 당시에 정말 처절하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IMF가 특히 금융위기 이후 매우 재정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때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지만 고소득 국가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죠. 기타 고피나스 IMF 제1부국장은 재정 사고에 대한 사고를 리셋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IMF가 다시 재정적이 됐습니다. 공공부채가 과거에 비해 높습니다. 2020년 IMF 통계를 보면 고소득 국가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12%로 하락했습니다. 2020년 124% 공공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과 같습니다. 당시 1946년은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2020년은 평화로운 시기였는데 이런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개도국 부채 비율은 69%로 개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요. 그렇다면 공공부채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채무 불이행, 인플레이션, 금리를 인하하려는 재정 압박이 세트로 함께 오고 있는 것인가? IMF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선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부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부채의 비율만 폭발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더 높은 부채 비율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초 재정 수지가 제로인 경우 경제 성장률은 평균 유지율과 같아야만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죠. IMF 전망은 2024년 이태리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3%,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100%, 일본은 156%, 2001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50% 이하, 일본이 75%였습니다. 그 저금리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1.9%, 캐나다 1.8%, 영국과 프랑스가 1.6%, 독일은 1.4%, 이태리가 0.9%, 일본 0.6%, 모두 실질 금리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죠. 각 나라 정부가 부채 폭증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금융 억제를 피하려면 초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긴축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도 영국의 트러스 정부가 실패한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쉽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려는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재정 선택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범도의 경제 플랫타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때 레이건이나 대처가 좀 그래도 80년대는 이제 감세하면서 좀 성장을 한번 이루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러스 정부 봐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선진국도 그지? 선진국 성장이.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될 테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이 얼마나 생산성을 가져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이슈거든요. 미국은 어찌됐건 이제 IT 하면서 좀 그지? 성장했고 그런 걸 다시 찾지 않으면 그래서 AI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지?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AI를 잘 그지?